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착한 며느리의 눈물을 믿고 22억 집을 넘겼다가 대문 밖에 쫓겨난 72세 할머니의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복자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저에게는 집이 있었으니까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50평 대지의 2층 건물입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지은 집입니다. 30년 전에 3억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2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재개발 지역이라서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니까요. 아들이 있습니다. 이도윤 45살입니다. 성실한 아이입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합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좀 약합니다. 결단력이 없습니다. 특히 아내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민정입니다. 41살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자주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손녀도 있습니다. 이수아 13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일부 며느리의 눈물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민정이가 눈물을 보인 것은 5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학원이 어려워요. 민정이는 영어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강북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원생이 30명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어렵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원생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그럼 어떡하니?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한 5천만 원 정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였습니다. 손녀를 키우는 며느리였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이요? 어머니.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민정이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또 부탁이 있어요. 뭐니? 대출 이자가 밀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해결된 거 아니었어? 그게 학원 월세가 올라서.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수아한테 미안해요. 민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얼마? 3천만 원만요. 저는 또 주었습니다. 총 8천만 원을 준 겁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계속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상의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 네. 전세 사는 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지. 근데 대출이 안 나와요. 왜? 저랑 도윤 오빠 신용이 좀 낮아서. 민정이가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혹시 어머니 집을 잠깐 제 명의로 바꿔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집을? 걱정 마세요. 잠깐만요. 대출 받고 나면 바로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하지만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민정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도와주세요. 제발요. 민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도 있잖아요. 수아 생각해주세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손녀 이름을 들으니까요.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이요? 어머니. 민정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이부 서류 2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 며칠 후 민정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법무사 사무실 가야 해요. 지금? 네. 서류 작성해야 해요. 저는 차를 타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은행 신용 보증 서류예요. 형식적인 거라서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돼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민정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랑 여기요. 2군데만 찍으면 돼요.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딸각, 딸각. 2번 찍었습니다. 민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법무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정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지?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한 달만 있으면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보증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 확인서였습니다. 제 22억짜리 집이 그날 민정이 단독 명의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방법으로요. 3부 사라진 며느리, 잠긴 대문. 한 달 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 B-B-B- 잠금 오류. 이상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2-3-4 B-B-B- 역시 안 열렸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바꿨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복자야. 아, 어머니. 문 좀 열어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뭐?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명예 이전해 주셨잖아요. 그건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서류에 보면 완전 양도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정아, 문 열어.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놀라요. 문 열어. 당장.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필요하시면 얘기해요. 민정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민정아, 나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갔습니다. 배추가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비를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민정이의 눈물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사부 법무사 친구가 말한 한마디. 그날 저는 동창 집으로 갔습니다. 김순이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복자야, 왜 이렇게 젖었어?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이가 한 것, 집을 빼앗긴 것, 대문 앞에서 쫓겨난 것. 순이가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누구? 윤상훈. 우리 동창 있잖아. 아, 그 친구. 법무사야.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순이가 전화했습니다. 30분 후 상훈이가 왔습니다. 복자야. 오랜만이다. 상훈아. 무슨 일이야? 순이한테 들었는데.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상훈이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서류 있어? 없어. 민정이가 가져갔어.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볼게. 상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제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자야. 이거 봐.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소유자 박민정. 한 달 전 등기됐습니다. 완전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상훈이 말했습니다.
복자야, 이거 사기야. 사기? 응. 내가 서명한 서류는 분명히 잠시 명의를 빌린다는 내용이었을 거야. 그런데 실제 서류는 완전 양도였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고소해야 돼. 사기죄로. 정말 가능해? 물론이지. 증거만 있으면. 증거. 내가 기망당했다는 증거.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 저는 생각했습니다. 녹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보낸 문자들. 어머니, 잠깐만 명예 빌려주세요. 대출 받으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런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어. 문자 있어. 정말. 보여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와의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상훈이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충분해. 정말. 응.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이런 사건 전문이야. 소개해줄게.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요. 오부 폭로의 날, 며느리의 진짜 얼굴.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아진 38살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 정도면 100% 승산 있습니다. 정말이요? 네. 명백한 사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진 변호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정이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서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아진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정 씨가 어르신 집을 담보로 10억 대출받았어요. 10억?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진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5억은 주식 투자, 2억은 오빠 계좌로 송금, 1억은 해외 펀드, 2억은 개인 사용 명품, 여행.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집으로. 이런 짓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아진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정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백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민정이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해외 리조트였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민정 씨 옛날 남자친구래요. 뭐라고요? 요즘 다시 만나고 있대요. 제 아들은 도윤 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민정이는 단순히 제 돈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도 배신한 겁니다. 제 손녀도 속인 겁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눈물도 사랑도 감사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할게요. 부탁해요. 증거가 충분해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며칠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민정이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주했습니다. 아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주했다는 건 유죄 증거예요.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찰이 수배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이가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옛날 남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민정이가 체포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22억 집 사기. 눈물로 속이고 명예 이전.
저는 TV를 봤습니다. 민정이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예쁘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육부법정에서 밝혀진 모든 진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많이 왔습니다. 사건이 유명해졌으니까요.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정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정복자 씨를 기망하여 22억 상당의 주택을 편취했습니다. 잠시 명의를 빌린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완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배임 행위입니다.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아진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 상태가 어땠습니까? 매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합니까? 네. 문자 메시지와 증언이 일치합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완전히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10년 전에 제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를 속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늘 눈물을 보였습니다. 학원이 어렵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8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도 넘겼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을 믿고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일 생각이었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럼요. 처음엔 정말 학원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욕심이 났어요. 22억이나 되는 집을. 그래서 완전히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정이는 결혼 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요. 연애 사기였습니다. 남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결혼할 때도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피해자였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정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기망했습니다. 10년 동안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합니다. 쾅! 그리고 편취한 재산은 전액 피해자에게 환수합니다. 대출금 10억 원도 피고인이 변제하도록 명합니다. 쾅! 민정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7부 손녀와의 조용한 삶. 판결 후 집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명의도 회복됐습니다. 대출금 10억은 민정이가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정이 친정에서 갚았습니다.
민정이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과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분은 노인이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 잘못은 아니에요. 두 분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 도윤이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민정이한테 속았어요. 우리 모두 속았어. 도윤이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손녀 수아의 양육권은 도윤이가 가졌습니다. 수아가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수아야. 엄마가 나쁜 짓을 했죠? 그래. 할머니한테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아가 울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 수아는 이제 저희 집에서 삽니다. 도윤이와 수아와 저,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삶입니다. 평화로운 삶입니다. 아침마다 수아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수아가 해주는 토스트가 맛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서 TV를 봅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갑니다. 행복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정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수아 잘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것도 불쌍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마음이 허락하겠지. 하지만 다시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진 않을 거야. 할머니, 수아야, 기억해라. 사람을 믿되 서류는 꼭 확인해야 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네, 할머니.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윤이와 수아와 함께요. 민정이는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가끔 편지가 옵니다. 저는 읽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답장할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못해도 잊을 수는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수아가 만든 김치찌개입니다. 맛있습니다. 도윤이가 웃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재산을 지켰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72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착한 며느리의 눈물을 믿고 22억 집을 넘겼다가 대문 밖에 쫓겨난 72세 할머니의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